국회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 텐데요. 18개 상임위원장 가운데 민주당이 지금 11개, 국민의힘이 7개를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뒤에 국회 본회의가 열린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법사위와 운영위를 모두 가져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7개 자체는 크게 반대하진 않는다. 다만 법사위와 운영위를 관례대로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라고 맞서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해설위원 분들과 함께 분석부터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각 당에서 나온 주장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그동안 대화와 협상은 충분히 했으니 국회의장께서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의힘도 집권 여당답게 생떼는 그만 부리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협조하기 바랍니다. 바라건대 민주당에서는 다수당이 되셨지만 이러한 의회주의 원리에 입각해서 이번에 대승적 그리고 그야말로 합헌적 의회 정치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고. 자, 서 의원님, 네. 민주당이 여당을 상대로 충분하게 협의도 하고 의논도 해서 지금의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최대한 열어놓은 것이죠. 11대 7, 그러니까 그 의석수에 따라서 배분이 됐고요. 민주당이 얘기했습니다. 22대 법사위는 반드시 양보할 수 없다. 나머지 협상을 합시다. 했는데 법사위를 주지 않으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아무것도 협상할 수 없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법사위 부분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21대 얘기를 돌이켜보면 그때는 민주당이 여당이었습니다. 전반기 때. 그리고 180석을 가졌었죠. 네. 근데 지금 22대는 야당이면서요. 아주 독특하게 과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국민의힘에서 야당인 민주당을 향해서 여당이 법사위를 달라고 생떼를 쓰는 것들은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네. 야당이 법사위를 가져가는 거 그거 말하자면 아무리 관례와 관행 국회 정도 갖고 법사위는 가지면 안 된다. 그건 관행이지 불가역적인 거 아니거든요. 원래는 국회법상 표결에 붙여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법사위의 만행을 21대 때 국민의힘이 했던 거를 돌이켜보면 22대 때 법사위 달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다만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안쓰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사위를 안 가져오면 용산에서 얼만큼 괴롭힘을 당할지 알거든요. 예. 결국에는 지금 국민의힘이 민생을 내팽개치고 7개 상임위를 열어놨음에도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법사위를 가져오지 않으면 22대 국회에서 결국에는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를 지키려고 하는 특검법이 통과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공격이 들어오면 국민의힘은요. 용산에서 버림을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법사위를 고집하는 차원에서 협상을 못한다. 결국에는 용산과 어떤 관계를 끊지 못하는 국민의힘의 어떤 비애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은 10분 이하이기 때문에 지금 오후 8시까지 시간을 좀 열어놨다. 그런 차원에서는 민주당이 아주 전폭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기다리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황우여 위원장은 그런데요. 합헌적인 의회 운영을 강조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오늘 저녁쯤 해서 이제 통과를 시킬 텐데 이건 비합헌적이라고 보세요? 헌법적 가치를 좀 지켜야 된다라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정반대 해석을 법사위에 관련해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정청래 최고위원을 법사위원장으로 내정을 시켜놓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그런데 이재명 대표와 가장 가까운 친명 핵심인 정청래 최고위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게 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될까요? 바로 얼마 전 지난주에 나왔던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판결 과정에서 9년이 넘는 중형이 선고됩니다. 이런 법적 선고가 나기 전에 이화영 부지사에 관련된 수사라는 검사를 특검을 하겠다. 그리고 특검 이후로 거부권 행사로 막히게 되면 그다음은 검사를 탄핵하겠다.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법사위 내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과거에 법사위에서 주요한 역할을 해왔던 합리적인 인사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가 법사위원장을 하고 싶었지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박으로 낙인 찍고 여기에 강성적인 인사들을 정해놓고 움직이게 되는 현재의 상황들이 과연 국민들이 원하는 이 국회 의석의 힘으로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방탄 문제를 법사위의 힘의 논리로 마지막까지 끌고 가게 되는 것인지 이게 이제 헌법적 가치를 과연 민주당이 제대로 수행하는 일인지에 대해서는 곧 국민적 평가가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조국 혁신당의 생각이 정말 궁금하거든요. 예. 이 양당에서 주장이 전혀 달라요. 그런데 뭐 절차를 다 떠나서 이건 총선의 민의다. 민의를 반영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야당이죠. 민주당에서 나오는 주장이고 좀 전에 들었다시피 합헌적이지도 않고 관행도 맞지 않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국민의힘에서 나옵니다. 조국 혁신당은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조국 혁신당은 일하고 싶습니다. 빨리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 짓고 예. 국회 22대 국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누구의 책임이 더 크냐고 보면 여당이 국회를 보이콧하는 건 저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 차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지금 윤석열 정권의 정부 여당이 국회 내에서 법과 제도를 바꿔서 뭔가를 하려면 야당 협조 없이 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야당이 통과시킨 법안들은 다 거부권 행사할까요? 예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45회를 했는데 그 이상 하반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하게 된다면 그 끝은 매우 불행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이 정신을 차리고 보이콧 철회하고 들어와서 받을 건 받고 양보할 건 양보하는 게 합헌적인 의회 정치다 이렇게 봅니다. 네, 개혁신당에서 오전에 입장 나온 거 들어보니까 이게 민주당의 독과점 시도다라는 얘긴 하던데 그게 당의 공식 입장인가요? 공식 입장은 맞는데요. 그게 민주당이 18개를 다 가져가려고 하면 독점이 맞죠. 예. 근데 이제 지금 11개에서 7개 요 정도로 서로 나눠가지고 가져가고 또 지금 저희 서영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사위 정도만 우리가 고집을 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뭐 운영이나 이런 거는 협의를 좀 하겠다라는 정도의 상황이라면 그건 독과점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네. 그럼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 들어가서 표결합니까? 개혁신당도? 저희는 지난번 그 거리에서 시위하는 것도 사실은 시위라고 말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거리에서 정치하는 것도 굉장히 반대를 하는 게 네. 룰 안에 들어가서 싸워야 돼요. 보이콧을 하는 거는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여당이 보이콧하는 거 처음 본다고 그러셨는데 사실은 소수당은 보이콧을 하는 게 관리적으로 하기는 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되니까.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국회를 안 들어가고 어쨌든 국민들이 일하라고 뽑아준 국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보이콧을 합니까? 그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네. 봅니다. 서 의원님, 네. 오늘 본회의가 지금 이제 저녁쯤 예정이 돼 있죠? 예, 8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8시죠. 네네. 8시면 오늘 상임위원장 다 18개 다 처리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11개만 처리할 거로 보이고요. 11 개요? 7개는 비워놓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민주당에서 가져갈 11개 상임위원장만 처리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요 속이 탈 거예요. 따지면 원만하고 합리적인 분이라서 어느 정도 법사위를 빼더라도 나머지 뭐 운영이라든지 과방이라든지 좀 받을 건 받고 줄 건 주면서 결국에는 국회로 돌아가려고 할 것인데 네. 결국에 용산 눈치 보느라고 법사위는 반드시 가져와야 되니까 법사위를 못 가져올 바에는 이거는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 결국에는 빈손 회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민주당이 11개 상임위를 오늘 표결에 다 붙여버리면요. 법사위뿐만 아니라 과방위 운영위도 결국에는 민주당이 다 주기 때문에 선택의 적이 없게 되고요. 결국엔 그러면은 민생을 돌보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게 돼서요. 국민의힘은 네. 점점 민심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 네. 뭐 그런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네. 자, 김병민 의원님. 이렇게 11명을 민주당에서 추천해서 오늘 본회의를 통과시킨다고 하면 뭐 절차적인 문제를 다투더라도 결론이 나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7개만 이제 국민의힘에서 추천해서 다시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걸 뭐 되돌리거나 다른 뭐 이걸 뭐 문제 제기하거나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이거는 얼마든지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걸 오늘 만약 일방적으로 처리 통과하겠다면 여당과 대화하지 않겠다라고 마지막 그 레드라인을 넘게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협치의 기본적인 정신을 망각시키게 된다면은 2020년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모든 상임위원장, 국회 부의장까지 다 민주당이 독식을 합니다. 그 뒤에 나타났던 결과가 4.7 보궐선거에 참패, 정권을 내어주는 결과까지 가게 되는데 결국 저 상임위원장들의 민주당 전체 굉장히 세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시종일관 국민 앞에 노출될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예. 여기에 대한 걱정과 고민도 민주당이 함께 하지 않을까 싶고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 마지막 결과 좀 지켜보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성열 의원의 얘기를 듣고 싶은데 거대 양당 중에 누구의 책임이 클까요? 빨리 개혁신당도 일하고 싶으실 텐데. 밥그릇 싸움으로 보이는데 둘 다 잘못이라고 봅니다. 네. 둘 다 잘못이라고 보고요.
이게 21대 전반기에 민주당이 독식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18개 상임위를. 물론 그때 안 들어와서 그렇긴 했습니다만 그때 사실 굉장히 국회가 찜찜하게 돌아갔거든요. 이제 그런 전례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법사위 운영이 관련해서 서로 하나씩 나눠서 가져가고 좀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데 양당이 협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오늘 세 가지 주제를 아주 심도 있게 논의해봤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또 뵈야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